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찰 이성의 능력이 확인되었어요. 이미 보도 나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견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왔다. 8군단 1, 2, 4 부대는 68년 청와대를 습격해서 31명이 습격을 했는데 그때 김신조 그 부대가 모태가 되어서 만든 특수작전군입니다. 그 소속의 군이 지금 러시아로 파병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소식이잖아요. 먼저 관련 뉴스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라며 공개했던 영상. 중간중간 북한말 억양이 확연히 들려 북한군 파병을 뒷받침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배포했던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위해 준비했다는 한글 설문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한글과 러시아어가 함께 쓰인 이 설문지엔 군복 치수 등을 작성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러시아식 군복 치수와 그에 상응하는 키가 안내돼 있습니다. 이어 조선식 크기라는 항목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북한 군인이 자신의 치수를 기재하면 이에 맞춰 러시아 군복을 지급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모자와 군복 모두 여름용으로 치수를 물어 연해주와 파병 추정 지역인 쿠르스크의 최근 현지 기온이 10도 안팎이란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대목입니다. G7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방장관은 관련 보도들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 정황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물론 북한은 이 유엔 총회에서 근거 없는 뻔한 소문이다. 이건 잘못된 보도다. 남한에서 지금 억측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발뺌을 하고는 있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고 북한 말도 들리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대규모 파병은 처음 아닌가요? 대규모 10,000명 정도 파병은 처음이에요. 네. 북한이 이전에 이제 베트남 전쟁 때도 한 100여 명, 네. 정확하게 한 87명이라는 100여 명 보내서 특히 조종사를 보내서 활동한 적이 있고 또 한 100여 명의 또 심리전 요원을 보내서 우리 국군이 참전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활동을 군사 활동한 적이 있고 중동 전쟁이라든지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이럴 때 소규모 100명 미만을 이렇게 보내고 고문단 활동하고 교관 보내고 이랬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간 것은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에도 나왔지만 뭐 우리 김나나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유엔주의 대사를 통해서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 말을 당국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영상 보면은 북한 당국이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지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었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찰 이성의 능력이 확인되었어요. 북한군의 그 세세한 움직임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 일부분만 보여줬죠. 국군의 정찰 이성 능력이 확인되었고 좀 오랫동안 준비한 거겠죠. 여름용 옷 이렇게 치수 여름용 나누면 치수를 이런 조사하더라고요. 부분은 이미 보도 나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견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왔다 이런 부분. 저 영상이 아마 여름 이전에 혹은 여름 중에 제작됐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화면에 비춰진 모습으로는 물론 뭐 영상이 아주 길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등장하는 군인들이 뭐 아주 이렇게 몸이 크거나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부대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어느 언론인이 네. 그 북한 체제의 어떤 우리 역사적 어떤 책임 중에서 그 구성원들을 열등화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신체 조건이요. 해방 전에는 한경도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제일 키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 군의 키가 우리 군보다가 10cm 이상 작습니다. 평균 키가. 예. 그래서 북한 군들이 탈북한 북한 군인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조금 당황해하는 것이
신체 키 크기가, 문제예요. 네. 키가 너무 자기 자신이 왜소해서 아무래도 영양 문제나 이런 게 관련이 있겠죠. 당연하죠. 네. 영양분을 충분히 성장기에 영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평균 키가 10cm 이상 같은 DNA를 가졌는데 그러네요. 10cm 이상 작습니다. 네. 이번에 러시아에 군 보낼 때 북한군의 그 신체 지수를 보면 160 초반이잖아요. 네. 우리 군에 하고 굉장히 신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지금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대인지도 궁금하고 이 군인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북한군은 우리하고 편제가 좀 다른데요. 총참모부 우리 합참 같은 기능을 하는데 육군 해군 이렇게 나눠지면 11개 이렇게 그 집단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특전사 군이 있는데 네, 지금 특별히 화면이 근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저걸 보고 그렇죠. 설명해 주시면 저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수작전군 밑에 이제 군단이 11군단이 있어요. 그 11군단 소속인데 이 별명이 폭풍군단인데 이전에 8군단 1, 2, 4 부대 이런 것이 어른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8군단 하에 1, 2, 4 부대가 저렇게 특수작전군 안에 편성되어 11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8군단 1, 2, 4 부대는 뭐냐 하면 68년 청와대를 습격해서 31명이 습격을 했는데 그때 29명이 사살되고 한 명은 북으로 넘어갔고요. 네. 넘어가서 고위 장성이 됐고 한 명은 우리 생포했죠. 김신조 예. 나중에 목회자로 그분들은 시작을 했는데 그 부대가 모태가 되어서 만든 특수작전군입니다. 별명이 폭풍군단입니다. 그렇군요. 그 소속의 군이 지금 러시아로 파병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 병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도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미사일들인가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미사일은 우리가 표기하기로 KN-23 이렇게 표기됩니다만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네, 단거리 단거리. 미사일. 예, 네. 한 단거리를 하면 500km 압박. 전선이 교착되고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이 러시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조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갖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단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은 냉전 해체 이후에 소련 기술자들이 가서 북한에 가서 도와서 만든 것인데 우선 단거리 미사일 보냈고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인력이 갖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무기, 군복도 지급한 건 물론이고 이 위조 신분증까지 지급을 해줬다. 이게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다. 동양계의 러시아 사람들이라는 위조 신분증까지 보내줬다는 게 이제 우리 국정원의 분석인 건데 이제 발뺌하고 쉬쉬하는 그 의도도 궁금하거든요. 예, 북한으로 봐서는 유엔 대사가 발뺌을 하고 있죠. 네.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침략전쟁이라는 전쟁 성격 규정받고 있는데 침략전쟁에 용병을 보냈다 이런 비난을 받기 싫어서 그렇군요. 발뺌하고 싶고 러시아로서도 좀 우크라이나를 아주 쉽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패배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외국 네. 군대까지 끌어들여 이런 이야기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서로 입장이 맞기 때문에 처음에 좀 비밀로 해서 이렇게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러시아 무기도 주고 군복도 주고 위조 신분증도 줘서 만약에 포로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북한에 온 것을 감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재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북한의 의도고 사실 러시아의 속내도 궁금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전 상황에서 러시아가 아무리 고전 중이라고 해도 정말 이게 북한에 무언가를 요청할 만큼 위급한 다가가죠. 상황이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전황을. 지금 러시아가 동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크루치크 지역에서 러시아로 보면 남부이겠죠. 남서부가 되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이 진격을 했죠. 서울시 면적을 우크라이나 점령하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북한이 파병된 군인들이 그쪽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선이 좀 교착 국면이 있는데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이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징집을 하는데 네. 징집 연령을 계속 확대하고 또 징집을 안 하려고 도망가고 외국으로 이럴 때 러시아로서는 조금 징집 문제를 또 대규모로 확대하면은 러시아 국내 국민들로부터 엄청 원성을 사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좀 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북한이 이제 러시아 파병 그리고 무기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뭘 줄 것인지 이게 혹시 핵기술과 지금 관련한 일부 예. 전문가들은 뭐 핵기술 또 인공위성 위성 발사 기술 이런 것을 주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이미 핵은 6차례 핵실험을 해서 핵병기를 갖고 있고 탑재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새로 얻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이 가장 어려운 것이 네. 식량 문제거든요. 그렇죠. 또 기름 유엔 제재 때문에 기름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대신 식량 문제나 또 원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북한이 병력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측에게 이 경제적인 지원, 네. 식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필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사 기술을 뭐 줄 수 있다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네, 당장 북한이 필요한 것은- 러시아로부터 뭐 군사 기술 도입할 어떤 그런 필요성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6.19 북러 정상회담에서 맺었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다시 한번 이제 화두에 올랐었는데 이제 북한의 파병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게 그 조약의 핵심이었잖아요. 조약의 핵심은 그 앞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러시아가 23개의 조항을 합의를 했는데 네. 그 조항에 보면은 러시아 양측이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 이런 규정이 있고 조건부예요. 아,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 근데 러시아가 지금 크루츠크 지역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부분적으로 받았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에요. 그렇죠. 북측이 네. 북측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조약이 적용됐다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조약 23개 조항 중에 하나가 양측이 이렇게 그 국민들의 신분을 조금 보장해 주는 군이 갔을 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그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사가 갔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안전을 보장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준용할 수 있는데 무력 침공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침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북한 간의 신조약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어렵다. 네, 러시아가 그렇군요. 침략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 전제 이건 조건에 부분은 맞지 그런 게 않다. 아니고 네. 이건 용병이에요.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 병력을 북한이 제공하고 네. 경제적으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종의 그 용병 전쟁이지. 그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나게 비난받아야 되고 네. 우리 정부를 유엔 또 여기에 대해서 나토 국가들도 북한과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서 침략받고 침략한 그게 러시아가 침략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양국 간의 조약이나 국제 조약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셨습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